한일 외교 약식회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회담이라 약식 회담이라 주장하지만 일본에서는 간담회 아니냐, 니네 우리한테 빚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요 상황 좀 평가를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는 뭐 처음부터 그 외교의 원칙에서 좀 벗어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네, 보여졌지 않습니까? 예, 예, 사실 외교라는 것은 특히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요, 언제 회담을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어디에서 이런 것까지 다 합의를 하고 그 다음 언제 이것을 발표하느냐라는 것도 다 합의를 합니다. 네, 이런 부분부터 먼저 상당히 그 원칙으로부터 어긋나 있어가지고요. 네, 결론적으로 그 약식 회담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내용은 새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앞으로 서로 협력하자, 막 이러한 정도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일단 한국으로서는 일본 정도 앞으로 갔다라는 그 이야기가 일본에서도 좀 나와 있습니다. 네. 아베가 사실 사망했기 때문에 아베 전 총리가 있으면 이런 회담도 아마 못됐을 건데 키다니까 좀 네. 수용을 했다. 이 정도. 그러나 내용 자체는 없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였어요. 사실 뭐 일본 대사관 쫓아가서 뭐 이렇게 만남을 가지기 이전부터 우리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해서 일본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물론 이제 예전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하고는 다르게 하고 싶어 하는 게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좀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듯한 느낌을 사실 감출 수가 없었거든요. 요거는 예,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예. 그러니까 외교라는 것은 국익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고 앞에 정권하고 좀 자별화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근내적인 사정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하.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문재인 정권에서는 한일 관계를 상당히 악화시켰다.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은 MB 때 네네. 독도를 방문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이거든요. 아. 사실 예. 네, 그러나 네. 일단 앞에 정권하고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 부분이 너무 역점이 거기에 두어져 있어가지고요. 이게 한국의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외교 자세가 아니다. 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자꾸 이런 식으로 일본하고의 관계 개선에 매달리는 이유가 문재인 정부 때하고는 차별화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일종의 뭐 강박관념 내지는 집착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군요. 예, 그게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본과의 관계를 풀 수 있으면 일단 결자해지라고 뭐 원인이 있는 곳에서 먼저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그렇죠. 우리 정부가 예전부터 했던 노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전혀 신경 안 쓰고 본인들이 어쨌든 잘못한 게 없다 이런 노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원래 안 되는 거 아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위안부 문제든 강제징용 문제든 네, 원인 제공자는 일본인데 네, 그것을 특히 아베 정권 때 반대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을 일단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긴 한국이 나쁘다는 네, 식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논하지 않게 된 거죠. 네,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도, 일본 쪽에서 간제지원 문제는 한국 알아서, 네. 모두 한국 내에서 해결을 해라. 일본은 네. 다, 65년도에 다, 해결을 한 한일협정으로 끝났는데 문제이기 왜 때문에, 지금이야, 그렇죠? 더 이상 할 곳이 없고, 또 몇 번이나 그런 식으로, 네. 하는 것은 이게 한국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지금 풀기 위해서, 네. 상당히 지금 윤석열 정권도,
고생하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일본 쪽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버리면요, 네. 오히려 문제가 아주 더 심각해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요. 맞습니다. 성희모님께서 강박 플러스 집착 플러스 오기는 똥꼬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조금 뭔가 이렇게 탁 와닿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어쨌든 일본에서는 그 한일 관계는 이미 60년대에 다 끝났는데 계속해서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고 또 국가 간에 약속한 거 다 깨고 그러니까 한국이 나쁘다 이런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행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 양해를 하라 이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소부장 수출 관련해 가지고 또 보복하고 이러면서 계속 관계가 악화되었던 거, 요 점을 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자, 요번 얘기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래서 그랬는지 문재인 정부랑 차별화된 걸 보이겠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일본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왔단 말이에요. 근데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실패할 수가 없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원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거를 자꾸 뭔가 하면서 우리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지금 정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매우 그걸 불쾌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거를 불쾌하게 여겼습니까? 일본에서는? 그래서 일본의 주장은 항상 아베 때부터 뭐 스가 정권도 있었고 지금 키시다인데요. 네. 같습니다. 태도가. 네, 네. 그러니까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 있다. 그것을 토대로 한국하고는 교제를 하겠다. 네. 이런 것인데요. 네.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은 네. 모든 문제는 65년도에 다 끝났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이 원하는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전식의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국 쪽에서 일본이 요구하는 것을 만들어서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네. 예. 그래서 처음부터 정상회담 같은 것은 일본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혹시 한다고 해도 소소 이야기하는 정도. 그러니까 이번에 간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일본에서. 네, 네, 네. 일본의 마츠노 관방 장관이 약식 회담이라고 한국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기자들이 질문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마츠노 관방 장관이 약식 회담이라는 것은 일본에서 말하면 간담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소소 이야기하는 거하고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은 아직 뭐 본질적으로 니네가 문제를 해결하고 사과하고 이걸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상은 안 만나겠다. 이게 일관된 태도인데 갑자기 한국에서는 정상회담 한다고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응해 준 적이 없는데 왜 그러냐 이제 이러면서 계속 서로 간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거 같아요. 자, 이번에 맞습니다. 이번에 유엔 총회 관련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약식회담, 일본은 간담회 서서 얘기하는 정도 요거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 구체적인 과정에서 한국 기자들은 출입을 못하게 하고 일본 기자단들은 출입을 허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자들이 아니 왜 우리는 들어가서 이거 촬영도 못하게 합니까? 항의도 했다 그러던데요. 이거는 왜 그러는 겁니까? 먼저요. 그래서 회담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키시다가 30개 정상을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그 사이에서 혹시 시간이 있으면 만나줄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시다가 있는 그 장소에 와라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한국 쪽에서는요. 네. 혹시 간다고 해도 이게 시간이 없다고 해서 고지로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먼저 공지를 하지 않았죠. 기자단에게 그 회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예, 비로소 회담이 시작한 지 2분 정도 지난 후에야 한국 기자단들이 알게 됐고요. 네. 일본 기자단들은 거기 키시다가 다른 행사 때문에 키시다 총리가 있는 빌딩에 갔고 그리고 일본 유엔의 일본 대표부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네네. 일본 기자단은 항상 원래 있는 곳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확실한 회담이 있다라는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이게 일방적으로 사실은 거의 쫓아가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기자들에게 알릴 수도 없었군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알려가지고요. 이게 그렇네요. 캔슬이 됐다. 네. 충분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더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러네요. 어떤 그런 건지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예 이거를 사실 알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자들이 또 괜히 알면 또 안 되면 죄송합니다. 창피스럽고 이런 상황이 그렇죠. 돼버리고 나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던 또 과정이 있었군요. 자, 그런데 기시다 총리 뭐 지지율도 별로 사실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시다 총리가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자꾸 이렇게 만나자, 뭐 해보자, 관계 개선 해보자 하는 거를 거절하는 거는 본인의 지지율하고도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오히려 한국하고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네네. 그러니까 일본 쪽의 주장, 일본의 요구를 한국이 완전히 수용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과물이 네. 나와 있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하고 정상회담 하는 것을 일본의 극우파는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요. 극우파가 그렇게 반대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시다로서는 안 하는 게 오히려 계속 떨어지는 지지율을 또 유지하는 하나의 작전이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어쩔 수 그렇군요. 없이 약심 회담을 했지만 네. 그런 속셈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그냥 대한민국 정부를 들러리처럼 이용한 것밖에 없네요. 일본 기시다 입장에서는 내가 봐라. 네, 그렇죠. 나는 우리 지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얘 안 만나주려고 그랬는데 얘가 쫓아와서 바짓가랑이 잡고 나를 만나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나준 거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네. 코멘트를 한 그렇죠. 일본 쪽의 한국 전문가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한국의 체면을 좀 세워주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 쪽에서 여기에 보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기사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안 만나줘도 되는데 만나줬다. 한국 정부가 빚진 거다. 다음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답이 있길 바란다. 이 얘기가 바로 그렇게 그런 나왔습니다. 거죠. 예. 좋습니다. 자, 한일 관계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뭐 방법이 좀 있을까요 앞으로? 대답이 안 나오네요. 대답이 그러니까요. 지금 한국 쪽에서는 한국 국민도 납득하고 그리고 일본 정부도 만족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 간제 지원 문제는 기존의 재단 이게 일제 간제동원 피해자 네. 지원 재단이라는 재단을 이용하여서 배상금을 마련한다라는 것인데 그게 배상금이 아니거든요. 네. 그냥 보상금입니다. 네네. 65년도에 합의로 인해서 사실상 만들어진 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네. 재단은 기금을 이용하는 것도 이게 녹록지가 않은 게 배상과 보상은 원래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건데 배상이라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준다는 것이 배상이고 보상은 그런 거 없이 잘못한 게 없지만 이제 금전적 지원을 해준다 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죠. 이 기금을 이용하는 것에는 배상이 아닌 보상의 기금 개념밖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다. 이러니까 방법이 좀 없어 보인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2015년에 위안부 합의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와가지고요. 반대하는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우리는 사과를 원하는 건데 사과를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니까 사과 안 할 테니까 그냥 돈만 받아 먹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능욕을 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상당히 후폭풍이 이거 그렇습니다. 혹시 해버리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예, 자, 맞습니다.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일본 정부가 우리한테는 이렇게 어쨌든 간에 대면하고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만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왜 그러는 겁니까? 이것은요, 아베 노선에서 조금 벗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네. 아베는 먼저 납치자 문제 해결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북일수교였는데요. 네. 그러나 그러한 순서가 좀 애매해졌습니다. 키시다는 무조건 그러니까 납치자 문제 해결이라는 조건으로 붙이지 않고 만나서 사실상 먼저 북일수교 그 다음에 납치자 문제 해결 네. 그렇게 순서를 바꿔나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2002년에 평양 선언에서는요. 네. 아무래도 북한의 보상금을 40억 달러 이상 낸다. 이러한 합의였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에서 강제징용 문제의 현금화가 확실하게 일어난다면 이게 배상금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도 배상을 요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겠네요. 예, 그러면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북한한테도 이게 북일수교에도 강제징용 문제 이 현금화 문제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서두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일수교를 서두르기 시작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 북한하고 일본 간의 가장 큰 문제는 제일동포 납치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심각해서 일본에서는 계속 그 문제를 먼저 사과하고 진상규명하고 돌려보내고 뭐 유해에 돌려보내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안 됐었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삐걱거리고 해결이 안 나니까 일단 그 문제는 차치하고 북일 먼저 수교한 다음에 일을 해보자라는 방향으로 지금 선회를 했다는 거예요. 예. 자, 그게 아베 사실상 아베만 네. 먼저 납치자 문제 해결을 강하게 외친 사람이고 아베가 원래 그랬군요. 네. 네, 아베가 그것 때문에 인기를 얻었어. 네. 그러니까 자신은 한국에 대한 인권은 정말 무시를 하고 있는데 네. 일본인의 인권을 전체적으로 이용한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나 북일수교에 대해서는 도움이 안 됐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베가 있을 때는 말을 못했는데 지금 순서를 바꿔야 된다. 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상황. 키시다는 그 노선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베의 영향력에서 많이 벗어나고 아베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정치화하겠다, 탈정책 펼치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본 지금 아베 국장 반대 여론도 꽤 높고 기시다 조문할 때도 이번에 G7하고 얘기도 못 나눠서 문제가 좀 있었었는데요. 한일 관계랑 이제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좀 조언을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물론 해답은 좀 썩 없어 보이긴 하지만 아베 국장 이후에 한일 관계 조언한다라는 게 지금 쉬운 게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거부하시는 거예요? 아베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극우파가 상당히 약해졌거든요. 네네네.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일본에서 발생해가지고 네. 아베 중심의 극우파가 약해진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라도 중도파이지만 네. 그런 중도파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보수 정치가 복원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걸리지만 한일 관계는 서서히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어쨌든 서서히 그래도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네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오랜만에 들으니 반가운데요. 다음에 예,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 일본 관계 한번 살펴봤습니다.